안녕하세요. 시민대학 커말 수강생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시민대학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강의를 맡은 조민희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오프라인 상으로 시민대학에서 만나서 직접 강의를 듣고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 강좌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입니다. 자격증반이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그냥 단순히 활용하는 법을 배우나 보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저희 반은 기본적으로 엑셀을 다루는 자격증 반입니다. 저희 커말 과목은요,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필기는 두 과목입니다.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과목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과목입니다. 컴퓨터 자격증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정보 처리라든가 사무자동화 등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룹니다. 컴퓨터 일반에서는 윈도우 활용이라든가 정보통신, 컴퓨터 기본 상식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엑셀 과목입니다. 엑셀에 대한 내용을 이론으로 풀어놓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를 응시하실 수 있는데요. 실기는 한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엑셀 자급형입니다. 커말 2급 실기는 엑셀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하느냐 이걸 다루는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필기 실기 각각 40분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은 필기를 합격하고 2년 안에 실기를 보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요. 과목당 필기 같은 경우는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자, 과목당 40점 이상 이고예요.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더라도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락이거든요. 과락이 있기 때문에 두 과목 다 최소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합격이 됩니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엑셀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엑셀을 작업을 완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똑같이 필기, 실기 모두 40점이고요. 실기는 작업형으로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합격을 하셔야 자격증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요. 원래는 시민대학 커말 과정이 3개월로 돼 있어요. 근데 3개월도 되게 타이트하다, 일정이. 그런데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되게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이렇게 4가지거든요. 일단 말 잘못 썼네요. 필기를 알아야 실기를 안다라고 했는데 말 잘못 썼네요. 실기를 알아야 필기를 알게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다루는 자격증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문제를 풀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실기를 아는 상태에서 엑셀을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고 손으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 문제를 보셔야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필기라고 해서 책만 보고 내용을 막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습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기와 필기를 병행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커말 과목에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 과목이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예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조금 만져보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네 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엑셀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비중도 스프레드시트를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수업을 합니다. 스프레드시트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제가 3개월 과정이라면 한 7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스프레드시트 강의를 하거든요. 일단 엑셀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엑셀을 익히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게 되면 엑셀도 충분히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연습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건데요. 이 수업을 제가 녹화를 할 거예요. 수업을 녹화를 해서 그것을 녹화본을 제공을 할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나버리거나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사실상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보는 정도 선에서 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에 따라서 하기는 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본을 이게 줌으로 하면서 녹화를 합니다. 녹화한 것을 우리 수강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그것을 이제 계속 보면서 뭐 중지했다가 실행시켰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 자기의 패턴에 맞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녹화본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좀 훈련을, 맹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2달째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내용만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문제에 녹여낼 줄 알아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녹화해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를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 네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수업을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엑셀을 조금 안 해봤거나 컴퓨터를 잘 모른다. 그런데 엑셀 자격증, 커말 자격증이 뭔지 궁금하고 한번 따보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려면 좀 반복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 이 온라인 강의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진도를 시험 보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게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좀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또 강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을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엑셀을 접해봐야 엑셀이 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 버전은 오피스 2010 버전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오피스 2016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엑셀 부분은 버전이 바뀌어도 그렇게 시험 보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200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오피스 단추가 있죠. 여기 오피스 2007 버전이고요. 2010 버전은 여기가 홈 대신에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크게 우리 2급 뭐 준비하는 선에서는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엑셀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엑셀 화면입니다. 자,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메뉴들이 있죠. 홈, 삽입, 뭐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옆으로 나오죠. 이런 메뉴를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지금 칸들이 있죠. 제가 이곳저곳 클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칸들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셀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단위를 셀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쓰고 싶은 말, 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칸들이 셀이고요. 이 셀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우리 A, B, C, D 써져 있는 데 있으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클릭을 하고 있죠. A, B, C, D 여기가 머리글이에요. 1, 2, 3, 4도 있죠. 아래로. 요것도 머리글인데요. A, B, C, D를 우리가 열머리글이라고 불러요. 세로가 열이에요. 그리고 1, 2, 3, 4 써있는 여기가 행머리글이에요. 엑셀은 행과 열이 만나서 교차하는 여기, 방금 전에 클릭했던 데 있죠? 여기를 셀이라고 부르는데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셀은 이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여기는요. B열과 3행이 만났죠.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은 B3입니다. 이쪽 위에 보니까 이름 상자라고 나타나죠. 셀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숫자나 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여기에 써지죠. 똑같은 내용으로. 그죠? 여기가 수식 입력 줄이에요. 자, 그냥 문자는 그대로 찍힙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써볼까요? 숫자를 써도 클릭을 해보면 수식 입력 줄에 그대로 찍히죠. 자, 그런데 제가 는 해가지고요. 1 더하기 1 이렇게 수식을 적었어요. 수식을 적고 보니까 셀에는 답이 나오죠. 2라고. 그런데 수식 입력 줄에는 뭐가 나온가요? 수식이 나오죠. 이 수식 입력 줄이라는 곳의 역할은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면 그대로 문자나 숫자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식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셀에는 답이 나오고요. 결과값이 나오고 수식 입력 줄에는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식 입력 줄이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숫자 2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써 있는 이 두 개는 똑같죠. 그런데 수식 입력 줄에 보시면 여기는 는하고 1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그냥 2라고 적어져 있죠. 자,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상수로 숫자로 입력을 한 값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수식 입력줄을 잘 볼 줄 알면 엑셀의 실력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냥 이 써놓고 이건 내가 계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수식 입력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엑셀 칸에 수식 입력줄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런 셀들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이다. 이 데이터를 한번 지워볼까요? 데이터를 지울 때는요.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블럭을 잡으셔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포함되도록 블럭을 잡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칸이 쳐져 있잖아요. 이런 눈금선들이 보이죠? 이 눈금선은 사실상 원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눈금선은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합니다. 그죠? 늘리면 늘어나고요. 좁히면 줄어듭니다. 열은요. A, B, C, D가 열이잖아요. 열은 너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늘리면 폭이 늘어납니다. 폭이 너비죠. 1, 2, 3, 4 숫자는 행이죠. 행은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행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눈금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테두리를 긋지 않는 한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해서 너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제가 하나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자료가 있나 볼까요? 잠시만요.
따로 입력된 자료는 없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입력을 해 볼게요. 시간표라고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표라고 쓰고요. 한 줄 더 띄고 여기다가 월이라고 쓸까요? 월. 그다음에요. 제가 월을 썼는데 그 다음에는 뭐 쓸까요? 옆에다가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겠죠. 시간표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월 이 셀을 클릭을 하면 셀에 엑셀의 커서의 모양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상태 있죠. 기본 상태는 뚱뚱한 플러스 모양, 두꺼운 플러스 모양이 기본 상태예요. 이 기본 상태에서는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십자로 커서가 바뀌죠. 이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테두리에 딱 커서를 갖다 대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네모가 하나 있죠. 이 네모에다가 마우스를 대보면 얇은 플러스로 커서가 바뀝니다. 이때 이게 채우기 핸들인데요.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까요? 토요일까지 이렇게 했더니 뭔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채워지죠. 이걸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엑셀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목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A5번 셀에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A5번 셀에다가요. 1교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교시. 자, 시간표는 우리가 한 7교시까지 정도 있다고 감안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이 1교시만 써가지고 채우기 핸들 있죠.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네모가 채우기 핸들이죠. 커서가 이렇게 얇은 플러스로 바뀔 때 이때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7교시까지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죠. 자, 숫자와 문자가 현재 혼합이 된 데이터예요. 숫자 1과 문자 교시라는 게 혼합이 된 데이터인데 이런 경우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요. 채우기 눌러 쭉 끌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나요? 숫자는 일씩 커지고 그죠?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홈에 갑니다. 홈에 가시면 이제 우리 2010에서는 파일이겠죠. 여기서 이 글꼴이라는 글자 위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테두리를 그어주시면 이렇게 표 모양이 나와요. 그죠? 우리 한글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한글도 표를 만들어주고 엑셀도 표를 만들어주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한글은 일단 표를 만들죠. 몇 줄 몇 칸으로 표를 만들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줄칸 숫에서 표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엑셀은 어떻게 했나요? 방금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테두리만 만들어주니까 표 모양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죠? 엑셀은 이렇게 데이터 입력해서 모든 테두리 이것만 설정을 하면 표가 만들어집니다. 편리하죠. 자, 이 데이터를 가운데로 다 보내볼게요. 그러면 블럭을 일단 잡아야 되죠.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2, 3교시 2시간이죠. 이때 커말 수업 시간이죠. 시민대학 커말이라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두 칸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칸이 합쳐져요. 병합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건데요. 자, 시민대학이라고 쓰고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칸으로 이동이 돼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두 줄로 써야 되죠. 커말도 써야 되니까 커말 수업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Alt 키를 누르고요.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학자 뒤에서 깜빡깜빡 할 때예요. 시민대학 학자 뒤에서 깜빡깜빡 할 때 깜빡깜빡이 안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 뒤에 학자 뒤에 커서를 놓으셔야 되고요. Alt 엔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셀 안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컴팔 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엔터 한번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칸을 합칠 때 우리가 병합한다고 합니다. 병합.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병합을 하고요. 합치고 글자를 가운데 써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제가 아까 이 셀에서 이 셀로 한 칸에다가 두 줄로 썼잖아요. 그럴 때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고 내용을 썼었죠. 이런 내용들이 실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들이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엑셀에서 한 셀에 두 줄을 이상을 입력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제 엑셀을 다루면서 실습을 좀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익혀가시면 좀 더 쉽게 컴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목요일도 수업이죠. 그래서 목요일 칸도 한번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시민대학 컴활 수업 시민대학 하고 Alt 엔터죠. 두 줄 이상 쓸 때는 Alt 엔터 하고 컴활 수업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시면 두 줄이 됩니다. 그래서 두 줄로 쓰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제목은 어떤가요? 제목을 아까 A에다 쓸 건데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A2부터 요까지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병합을 해서 글자를 가운데에 가면 보기 좋게 되겠죠.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요. 글꼴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글꼴은 이 화면에 맑은 고딕 써져 있는 데서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글꼴로 한번 바꿔보시고 글자 크기는 11 써져 있는 데 있죠? 이쪽에서 뭐 바꾸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여기 밑에 가 써져 있는 데 있죠? 이것이 글꼴색. 원하시는 글꼴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가짜 앞에 보면은 페인트 톤 모양 있으시죠?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셀 색깔, 칸에 음영,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표가 되게 작아요. 그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조그맣게 나옵니다. 자, 한번 늘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약간 늘릴 때, 열 늘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열과 열 사이에 경계선을 이렇게 당기시면 늘어나요. 그죠? 그런데 다 똑같은 크기로 늘어나면은 예쁘게 되겠죠. A부터 G까지 다 블럭을 잡겠습니다. 머리글을 다 블럭을 잡으세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열너비 조절이나 행높이 조절은 머리글을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나만 늘리시면 다 똑같이 늘어나요. 행도 마찬가지겠죠? 4행부터 제가 머리글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 숫자 4. 4행부터 11행까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행과 행 사이의 경계선을 하나만 잡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똑같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늘리시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대각선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셀 서식입니다. 이런 칸들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을 꾸며주는 게 셀 서식이에요. 이 셀 서식은 우리가 강좌가 시작되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쪽에 보시면요. 대각선이 있어요. 대각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쪽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이런 대각선이 나타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뭐 글자를 쓰면 되는데 위에다가는 요일 쓰고요. 밑에 줄에다가 써야 되죠. 한 셀에서 줄바꿈을 할 거예요. Alt, 엔터 해서 뭐 교시 이런 식으로 교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터를 하면 두 줄로 되는데 자,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글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왼쪽 정렬로 바꿔놓으면 글자가 왼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더블 클릭을 해서 요 자를
스페이스바로 좀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네, 편집이 될 것 같아요. 자, 테두리를 블럭을 잡아서 좀 바깥쪽은 좀 진한 테두리로 해주면 좀 더 좋겠죠. 테두리, 여기가 모든 테두리인데 요거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클릭해 볼게요.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이런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서 엑셀에 자료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였죠? 자동 채우기 기능, 그리고 간단한 뭐 편집 도구들,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글꼴 관련된 도구들하고요. 뭐 정렬 같은 거, 병합 이런 것까지는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커마 리급 강좌를 이런 식으로 엑셀을 좀 실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실기 수업을 조금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에 대한 교재가 있으셔야 수업을 좀 따라서 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쭉쭉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제 녹화본 보시고 연습을 몇 번 하시면 아, 엑셀에 이런 기능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아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시국이어서 강의 시간도 많이 줄고 되게 수업 받기도 힘든 그런 여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회가 주어지고 한 만큼 시간 아깝지 않게 열심히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9월 4일, 14일이죠. 9월 14일 이제 정식 수업 온라인 상에서 만나고 같이 채팅 방법도 있고요. 이제 대화하면서 같이 커마 리급 천천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같이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